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어느덧 이 어려웠었던 두 달이 지나고 5월 증시에 오늘 첫 거래일을 맞게 되는데요.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강하지만 한쪽에서는 5월 위기설이라는 것이 조금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거사를 본다면 2010년에는 5월 달에 또 그리스 위기가 불거지면서 증시가 어려웠었고요. 2011년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더불어서 차화정 주도주들의 급락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유로존 붕괴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요. 좀 좋아지나 싶었던 증시는 계속해서 5월 달에 유로존 악재에 많이 발목을 잡히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5월 달은 다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5월의 첫 거래일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될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움직임은 좋지가 못했는데요. 해외 증시 포인트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최하나 기자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고용 지표도 부진했었고요. 제조업 지표와 건설 지출도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럼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입니다. 0.94%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4,700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0.9%대 하락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592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1,582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0.89%대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299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발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4월 민간 고용이 11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미국 고용조사 업체 ADP가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부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또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를 했는데요. 4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50.7을 기록해서 전달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올해 최저치를 다시 썼습니다. 또 미국의 3월 건설 지출도 부진했습니다. 전달보다 1.7% 감소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발표를 했죠. 이 한 달 전 1.5% 증가해서 감소로 돌아서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공공건설 지출 급감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우지수의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금융주가 1.2%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네, 기술주의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업 섹터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에너지주의 흐름도 부진했습니다. 1.5%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등락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종목입니다. 이 월트 디즈니사의 흐름은 좋았었는데요. 소폭 상승했습니다. 0.5%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 흐름 좋지 않습니다. 이 버라이어존이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발표 이후에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2.8%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독일과 프랑스는 노동절로 휴장을 했고요. 영국 증시만 개장을 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지표가 좋게 발표가 되면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그럼 영국의 푸츠백 지수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0.3%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6,451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럽발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유럽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영국의 4월 제조업 경기가 개선이 됐습니다. 1일 마르키스 이코노믹스가 발표를 했는데요. 영국의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 PMI가 49.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를 웃돌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줬고요. 또 유로 위기 속에 유럽 대형은행인 이 스위스 UBS와 그리고 영국의 로이드 은행 등 지난 30일에 시장 예상을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면서 회생이 가시화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키프로스 쪽 소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키프로스 의회는 지난 30일에 유럽연합이 제시했던 이 100억 유로에 이르는 구제 금융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다음 달에 첫 지원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던 영국 증시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종목별 등락부터 보겠습니다. 종목별로는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0.1%대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기술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2.5%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종목별 등락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강세였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업체입니다. 암홀딩스가 3%대 넘는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강세로 마감이 됐었고요. 이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업체입니다. ENR 시사의 흐름 좋지 않았는데요. 이날 4.2%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약세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과 뉴욕 증시가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던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양적 완화 기조를 지속하겠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고요. 또 유럽중앙은행이 오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전망입니다. 이 반면에 부담을 주는 이슈도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모두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민간 고용과 제조업, 건설 지출이 부진했었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줬고요. 또 앞서 발표된 중국에서의 제조업 지표 역시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국내 시장에는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